안녕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와, 이 질문 정말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죠? 오늘은요, 이 아주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서양 철학사에서 정말 정반대의 입장을 가졌던 두 거인의 생각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와 사르트르의 세기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뭐랄까 정해진 설계도를 가지고 태어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백지였을까요? 이 질문,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철학 대결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에겐 이미 설계도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쭉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모두 이미 정해진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바로 이성적 동물이라고 했어요. 어때요? 되게 간단 명료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다른 동물들처럼 뭐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본성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를 동물과 다르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이성이라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성이 우리의 설계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보면요.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텔로스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가진 그 특별한 능력, 이성을 아주 탁월하게 사용하는 것. 이걸 바로 덕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건요. 그냥 뭐 기분 좋고 즐거운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정말 최고로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 활동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훨씬 역동적인 개념이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자유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고르는 거? 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자신의 본성, 그러니까 그 이성적인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올바른 길이 뭔지 딱 분별하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자, 이제 완전히 반대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180도 뒤집는 아주 급진적인 자기창조의 철학, 바로 사르트르 팀입니다. 사르트르에게 인간은요, 그냥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텅 빈 캔버스 그 자체예요. 바로 이 문장,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게 사르트르 철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인간이란 이런 존재다라는 어떤 정해진 본질, 그러니까 설계도 같은 거 없이 그냥 이 세상에 휙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먼저 그냥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오직 우리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를 하나하나 정의하고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사르트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유를 선고받았다고까지 말해요. 아니, 자유가 좋은 거지 왜 선고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를 썼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자유롭지 않기를 선택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에요. 난 아무것도 선택 안 할래 하는 것조차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쵸? 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자유는 결국 우리에게 모든 선택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우게 되고 그 무게가 때로는 정말 엄청난 불안감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자유의 무게가 너무 버거우니까 사람들은 자꾸 도망치려고 해요. 아,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라든지, 에이, 나 원래 이런 사람인걸. 뭐 이런 식으로요. 많이 들어봤죠? 사르트르는 바로 이런 태도를 자기 기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려는 뭐랄까 일종의 비겁한 변명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철학의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하나하나 직접 맞대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사상이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꽝 하고 부딪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모든 차이의 시작점입니다.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나의 본질은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해야 할 어떤 것이에요. 하지만 사르트르에게 나의 본질은 우리가 직접 만들고 발명해야 할 대성이죠. 본질이 먼저냐, 존재가 먼저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르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유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는
목표를 향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에 가까워요. 일종의 스킬이죠. 반면에 사르트르의 자유는요, 그냥 선택을 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조건,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어떻게 잘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선택 자체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이야기죠. 느낌이 확 다르죠? 인간을 보는 관점 자체가 이렇게 다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좋은 삶이란 이미 정해진 나의 본성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삶이에요. 반면에 사르트르에게 좋은 삶이란 정해진 답 같은 건 없고 매 순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온전히 책임지는 진정성 있는 태도,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 그리고 사회를 보는 관점까지도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어요. 공동체는 우리의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무대인 거죠. 하지만 사르트르에게 타인은 어떨까요? 그 유명한 말 있죠. 타인은 지옥이다. 왜냐하면 타인들이 나를 멋대로 쳐다보고 규정하고 나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와 사르트르, 이 두 거인의 생각을 따라서 쭉 한번 달려와 봤습니다. 이제 이 거대하고 중요한 질문을 다시 여러분, 바로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거대한 대결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딱 요약될 수 있어요. 첫째, 나의 본질은 주어지는 것인가, 만들어가는 것인가? 둘째, 자유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인가, 선택해야만 하는 조건인가? 그리고 마지막, 좋은 삶이란 나의 본성을 완성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창조하는 것인가? 결국 이 수천 년에 걸친 철학적 논쟁은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쓰여진 설계도를 따라가는 여정인가요? 아니면 매 순간 여러분의 선택으로 새롭게 채워나가는 텅 빈 캔버스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네요. 음, 음, 인간을 보는 관점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그런 면이 있는 그런 비교이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걸출한 고대 철학자에 의해서 인간이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고유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본성이 이루어져 가는, 그 본성이 발현돼 가는, 실현되어 가는 그 과정이 말하자면 진정으로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인간이 이성적인 그런 존재로서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성을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돌에게도 나무에게도 뭐 짐승들에게도 각자의 본성들이 있지만 어떤 것도 그 본성을 파악해내는, 그 본성을 직관해내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그게 있는, 인간이 이제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고 특별한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부르고 그 이성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해내고 그 본질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 그 본질이 실현되어 있는 모습이 자유로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간의 본질이 이성적인 그런 것이라면,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이성적 동물로서 이성적이다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 즉 본질이라면 그 이성이 잘 발현되는 상태가 인간이 정말로 자유로운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에 반해서 사르트르는 존재하는 것들이 본질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가 그냥 존재 그 자체일 뿐이다. 어떤 본질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그 본질을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인간의 의식의 능력,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의식이 있는 인간이야말로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본성을 부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인간이 아주 특별한 점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의미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자유다. 근데 재밌게도 그 자유가 창조적이고 자기가 무엇이든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기분 좋은 것, 편안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가혹하고 말하자면 자유를 선고받았다라는 뭐 사형을 선고받았다, 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법정에서 벌을 선고받는 것처럼 표현한 그 이유는 자기가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 자유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일종의 형벌과 같은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파악을 했죠. 글쎄요. 전혀 존재를 보는 관점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존재와 본질의 우선순위를 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하겠죠. 상식적이고 고대로부터 인간들은 본질을 먼저 파악하고 그 본질 안에서 존재, 정말로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즉 본질이 이 존재를 앞서는 면이 있다면 사르트르는 존재가 본질을 앞서는 것이다 라는 말로 존재 자체가 훨씬 더 근원적이고 중요하고 본질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고 그것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에게 그냥 부여하는 것이다. 글쎄요. 어때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게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르트르가 본 대로 그래서 자유는 무거운 것, 형벌과 같은 것, 피할 수 없는 것,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면에 대해서도 또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사르트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즉 인간은 본질 없이 순수한 존재로만 우연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신이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죠. 고대인들부터 인간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창조한, 즉 세상을 있게 한 어떤 존재, 즉 신과 같은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질이 신이 창조하기 전에 또는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이 뭔가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그 존재의 목적, 본질,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자유로웠고 자연스러운 면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려는 모습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이 좋은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시도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사르트르가 보았던 그 자유가 우리를 편하게 하고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주고 뭔가 깊은 벌과 같은 느낌의 선고를 받은 그런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해 볼 수 있는, 즉 신이 없다고 생각할 때 겪게 되는 인간의 감정적 결과들을 한번 공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도 생각이 드네요.